친구들이 거기가 창문이라서 사람이 가끔 지나가거든요. 이쪽으로 좀 와줄까요? 얘들아 이제 홍삼 야 여기 제주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그마한 시간을 빨리 투자해주시면 좋은데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걸어온 곳이 어떤 곳이냐면 무공유화시라는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지금 하나도 보지 못했죠. 그거 뭐 이렇게 장원이나 몇 개 뭔가 가공불룩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이것도 이제 없는데 우리가 지나온 마을이 여기가 돌담이었고 여기가 집터였어요. 지금도 여기도 집터였는데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또 사전 이야기로 오전에 했던 이야기로 잠깐 조금만 더 돌아가서 이 마을에 대해서 움직이면서 조금씩 설명할게요. 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아까 3.1 말고 사건에서 6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이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었다 그랬죠. 그거와 경찰 사천 탄압에 이제 심해지고 5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북한 정부가 확실히 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부정공주가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일어난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월 10일 총선거를 제주도민이 거부한 사건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됩니다. 몇 년도인지 아시죠?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진압작전이 또 그에 따라 준비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이 24분단 사이에 그 협정이 맺어져요. 그것이 이제 한미 군사 안전 작전협정이라는 건데 중앙미군 군사 보훈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군에 대한 모든 작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무기에 관한 지원을 좀 해준다는 조건 하에 우리나라의 군사작전권을 주한미군 임시군사고문단에게 넘겨주고 경찰의 통제권도 넘겨주면서 본격적인 제주도 진압작전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특히 10월 11일에는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라는 게 설치가 돼서 군인과 경찰을 한 곳에서 지휘할 수 있는 사령부를 만들어내고요. 바로 일주일 후에는 제주도 전역에 포구령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그 포구령이 뭐냐면 제주도 해안 지역에서 5km 반경 지역 내륙 지역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전부 폭도배로 간주해서 총살하겠다라는 내용이 포구령의 내용이고 그리고 한 달 후에 11월 17일에 계엄령이 선포됨과 동시에 사실상 중산간 지역 마을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인명피해뿐만 아니고 물적인 피해도 엄청났죠. 인명피해는 당연히 목숨을 앗아간 것이고요. 물적 피해라는 것은 마을을 전부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48년 11월 한 중순부터 1949년 6월 말까지 4개월 동안요. 제주도의 웬만한 중산간 마을은 전부 불타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마을의 개수는 약 160여 개가 없어졌다고 그랬고 가옥의 수로는 약 4만여 채가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대규모 그 중산간 지역의 그 불태우는 작전과 파괴 작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그 당시에 전체 그 사상의 희생자 수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최소 2만 5천에서 3만 명의 제주도의 그 민간인들이 우리나라는 48년 11월부터 오늘과 같은 시점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1949년 6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제주도민의 전체 희생자의 수가 희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작전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시간 중3이니까 시간이 좀 있겠죠? 없나? 있으면 그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한강의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지금 초파작전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나서 그 사람들을 49년 3월 되니까 내려오면 전부 살려주마 했는데 살려주지 않고 뭐 서귀포 일대 그 설동산 지역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주정공장 같은데 사람들을 모아두었다가 일부는 총살 다시 시켜버리고 일부는 육지에 있는 형무소에 끌려갔다가 아까 우리 예비검사과 같은 그 형무소 제소자 처형과 예비검소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형무소 제소자 처형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민 2,530명이 육지에서
사형됐지만 시신도 못 찾은 행방불명자가 돼버리는 게 그 2차 학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강의 소설도 역시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대구 형무소에 갔다가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일부 보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소년이 온다라는 그 5.18 관련한 책과 자세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마을도 역시 아까 중산간 마을 촉구하던 시기에 수많은 마을들이 불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마을도 그런 마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구되지 못해서 잃어버린 마을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지금도 잃어버린 마을, 그 복구되지 못한 마을이 100개 이상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도 그 중에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이야기를 전해주러 제가 이곳으로 온 거고요. 지금 이 건너편에 보이는 이 밭이 간기영식 우영팥. 우영팥은 무슨 뜻인지 알죠? 우영팥. 그러니까 이런 텃밭인데 이제 그 군경 토벌대들이 중산간 한라산으로 톱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어떤 성과도 없었는지 이 동강리를 지나가다가 마을 주민한테 모이라고 해가지고 연설하겠으니까 다 나와라 해서 나와서 요 우영팥대에 모았는데 11명 중에 10명이 그 중에 군경에 의해서 희생됐고요. 또 살아남은 자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 그 살아남은 한 사람이 이 동강리 이야기와 그리고 경험자들이 이제 증언을 좀 하고 있고 요 부분이 바로 간기용시 우영파 최초로 학살되었다 해서 이제 여기서 저기 최초 학살거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름 할게요. 자, 물